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나이는 제가 24살입니다. 24살. 어떤 일 네네. 하십니까? 제가 다름이 아니라, 이제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연애 상담인데, 어떤 일 하십니까? 어떤 일을 하나, 제가 그냥 건축 쪽 일을 하고 있는데, 고민 이야기해 주십시오. 네네, 알겠습니다. 그, 제가 지금 상담하려고 하는 거는 연애 상담이고, 어,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, 근데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랑 연애를 할 때 이제 연애를 잘하려면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그런 거를 이제 타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감정을 얘기해서 나는 너가 이런 이런 행동이 나한테는 좀 상처가 되고 실망을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감정 호소나 제 마음을 전달하는 거가 어느 정도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네,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걸 네,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연애하시면. 그러면 이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. 지금 의뢰인님한테 있어서 사랑이 무엇입니까? 사랑이라는 건, 제가 기대거나 제가 힘들 때 같이 그냥 좀 쉬어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. 본인이 힘들 때 이 네네. 상대방한테 기대서 쉴 수 있는 거. 네네. 좀, 음, 그래서 서운하신 거예요. 아,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서운하신 겁니다.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본인이 사랑이라는 게 답은 없죠, 당연히. 네. 근데 본인의 사랑은 누군가한테 힘들 때 기대서 쉬는 건데 이 상대방이 그렇게 기대서 쉴 수 없는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서운하고 난 너한테 기대고 싶은데 이 상대방은 그 정도의 그릇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운한 거겠죠.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가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상대방이 보이는 게 서운함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본인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표현하는 방법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왜 서운함을 이렇게 느끼지? 그러면 서운함을 안 느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다시 교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제가 20대 때는요 비슷했어요. 의뢰인님이랑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고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였어요. 의지가 되고 의지를 받는 거. 근데 내가 30살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랑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의지하는 부분은 내가 상대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주는 거다 라는 것들로 변했어요. 그러니 20대 때 약속 시간에 조금 늦거나 아니면 감정 표현이 내가 나한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서운했던 부분들이 내가 의지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이즈를 높이다 보니까 이 가치 기준을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고칠 수 없어요. 내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적게 해야지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그렇게 안 나가지 않을 거예요.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예전과 똑같은 반응으로 표현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이 사람을 왜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. 이해되십니까?
어려운 것 같은데. 그렇게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.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. 그런데 이 상대방한테 표현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는요, 너무나 좋은 거예요. 하지만 이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계속 말하지 마십시오. 본인이 참을 수 있을까지 참아주세요. 왜냐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아요. 어떤 부분은 이해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사랑한다면. 이해되세요? 그러니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 주시고요. 아, 이제는 좀 말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. 그러면 왜 그러면 계속 같은 감정을 드러내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 있어요.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의뢰인님 보고 지금 상담을 하지만 왜 의뢰인님은 왜 그렇게 감정을 계속 표현하십니까? 왜 의뢰인님은 왜 감정을 그렇게 계속 표현하세요? 왜 의뢰인님은 그 감정을 줄이지 못하십니까?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. 그럼 어때요?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? 맞습니다.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이 느낄 때도 아, 나를 위해서 많이 참았구나 라고 보여주셔야죠. 나를 위해서 진짜 배려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주셔야죠. 근데 그러려면 본인이 사랑을 하는 게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적어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? 네. 그럼 그런 행동이 나가겠죠. 네. 이해되십니까? 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그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고, 네. 더 많은 사람들이 봐서 다 훌륭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괜찮아요.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 표현 방법만 조금 바꿔보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해요. 응원해요. 네. 아.